오늘은 제가 바닷가에 나와 있어서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그만큼 더 굉장히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님이 우리 매장에 오지 않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7가지 이유를 반대로 하게 되면 손님이 우리 매장을 찾는 이유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님이 우리 매장을 점점 찾지 않고 있다,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7가지의 이유를 반대로 하셔서 매장의 매출도 많이 올리고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동네 장사 같은 경우는 평균 응대가 굉장히 좋은 매장들이 밀집해 있는 상권에서 우리 매장의 응대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을 때 손님들은 우리 매장을 찾지 않습니다. 즉 1회 방문해서 그치게 되고 다른 매장을 찾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뛰어난 메리트 있는 음식이나 아이템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 매장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평균 이하의 접객 능력, 응대력, 직원들의 서비스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종업종의 동일한 상권 내에서 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 매장들을 가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접객 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동네 장사에서는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매장의 자리가 불편해서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사장님들께서 실제로 우리 매장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극강의 아이템이나 우리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우리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데 반해서, 두 번째는 이 자리가 불편해서 오지 않는 곳들은 무엇 하나 뛰어나다고 해서 정말 그게 넘사벽으로 뛰어나지 않는 이상 손님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흔한 예로 카페 같은 것들이 좀 예를 들 수 있겠죠. 목욕탕 카페라든지 인테리어만 삐까뻔쩍한 카페라든지 굉장히 작은 테이블, 작은 의자, 쿠션이 없는 의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님들이 한 번 딱 찾고 사진만 찍고 그 다음부터는 방문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매장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사장님 본인 자체는 몰라요. 좀 더 편안한 카페를 찾고 좀 더 편안한 자리,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테이블이 많은 곳, 그런 곳들로 손님들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여기 바다 근처에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곳이 하와이인데, 이 하와이에 있는 리조트가 80% 이상이 다 바다뷰의 객실을 가진 그런 리조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카페들이 있잖아요. 스위밍 터틀이라는 카페를 보면 100% 모두 다 바다뷰로 이루어진 그런 카페예요. 명확한 마케팅 USP를 가지고 있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자리, 편안하게 먹을 수 없는 공간, 맛으로 승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맛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일 뿐입니다. 맛은. 예를 들면 언론에서 우리 매장을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해줬어요. 블로그 체험단도 하고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왔다 가고 해서 조회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갈까요? 2달 갈까요? 6개월도 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장사를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어서 계속 마케팅을 하면서 매장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와 동일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매장이 아주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과 의자,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에서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세 번째는 우리 음식의 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감칠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찾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을 만드는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만 더 조미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자극적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아도 돼요. 물론 건강식을 추구하는 그런 컨셉의 매장이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면 조금은 필요합니다. 손님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제가 자주 가는 짬뽕집이 있는데요, 중국집 3군데를 다 다녀보고 한 곳만 지금 가고 있어요. 이유는 그 짬뽕집이 제일 자극적이어서 그래요. 제가 자극적인 음식이 땡길 때가, 첫 번째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술 먹고 다음날,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식으로 하루 정도 먹었을 때 그 다음날 바로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짬뽕집은 제가 3년 내내 지금 단골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99% 이상이 자영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손님분들이 본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건강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의 영상을 보면 반대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혀에서 맛있다고 느껴지는 조금은 자극적인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들은 맛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극적이고 조금은 더 달달하고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맛을 좀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진짜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매장 주변에 스타 매장이라고 불리는 매장의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동일한 상권 내에 스타 매장이 있다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너무나 센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스타 매장이 있다면 오히려 그건 내가 낙수 효과를 얻는 게 아니라 손님을 모조리 빼앗기는 그런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점점 줄고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스타 매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뭐 예를 들면 매출이 2배 이상 차이 난다거나 3배 이상 차이 난다거나 우리 집은 조용한데 반대로 그 집에는 손님이 바글바글 거린다거나 그런 매장이 동일한 상권 내에 스타 매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타 매장이 있는 자리에 내가 낙수 효과를 얻겠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문제는 스타 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하시거나 컨셉을 바꾸셔서 스타 매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게 서비스적인 측면이 됐든 아이템적인 측면이 됐든 아니면 컨셉적인 측면이 됐든지 간에 말이죠. 저는 많은 매장들이 스타 매장을 꿈꾸면서 동일한 상권 내에서 나도 저 매장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를 여러 번 목격을 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스타 매장들의 낙수 효과를 얻기보다는 내 스스로 상권을 개발해 나가는 골목 상권 같은 것들이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손님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효율 없는 마케팅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열심히 많이 하지만 아무도 그 마케팅을 체크하진 않아요. 저는 그 마케팅을 체크하는 사장님들을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보질 못했는데요. 그 10명 중에 한두 분은 제 주변에서 정말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마케팅에 얼마를 썼고 이 마케팅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냈는지, 그리고 그 매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연쇄효과 반응이 있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느 마케팅이 조금 더 효율을 더 낼 수 있고 내가 어디에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ROI, 로하스라고 하죠. 근데 자영업 마케팅에서는 이 ROI랑 로하스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1차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당연히 2차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부터 계속 천천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효율 없는 마케팅을 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하고 있냐고 하면 마케팅을 안 하면 안 되는 건 알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계속 효율 없는 마케팅을 하고 계시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사라지고 있는 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초반 세팅만 잘해놓고 관리만 잘하게 되면 이제는 마케팅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매장들이 많은데, 여기 한번 저기 한번 계속 이렇게 마케팅에 돈을 태우는 게 과연 올바른 길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이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냥 마중물 같은 개념이죠. 지금 옆에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데 제가 파도를 치고 싶게 한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파도가 치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줘야 파도가 치는 건데 마케팅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바람이 분다는 건 연쇄작용 같은 거죠. 마케팅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파도를 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효율 없는 마케팅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케팅을 알고 하셔야 되고 마케팅 의존도를 지금부터는 계속 낮추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6번째는 상권입니다. 상권. 맞지 않는 상권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듭니다. 사실 그런 매장들은 니즈가 없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허름한 모텔이 굉장히 많은 상권이 있다고 칠게요. 거기에서 글루텐 프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맞는 아이템이 될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맞는 아이템을 골라야 되는 거지, 나 혼자 생각해서 예상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장사를 하는 거는 지금은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도는 치고 있는데 날씨가 엄청 후덥지근하네요. 잠시만요. 팔 좀 걷을게요.
지방의 한 상권에서 비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깃집이 엄청나게 질비해 있는 거리에서 또다시 고깃집으로 도전하시는 분들, 카페가 진짜 많은 거리에서 아무런 특색 없는 카페로 다시 또 도전하시는 분들, 동네 상권이라고 해서 최근 핫한 그런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막 핫하다고 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상권에서 또 그 아이템으로 매장을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다 니즈 없는 창업이 되는 거고, 이 동네에 어떤 매장이 필요할까, 이 동네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좋아할까, 그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무인 카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무인 카페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인 카페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상권들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벤티커피, 백다방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4대 브랜드는 최소 1억 정도가 들어가요. 하지만 무인 카페가 들어갔을 때 2, 3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권과 입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그런 니즈가 필요한 상권과 입지, 아이템을 꼭 고르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 거. 잠시만요. 다리를 하나 꼬고 있었더니 엄청나게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바로 플레이팅입니다. 플레이팅. 보여주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사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100% 맞진 않습니다. 다만 음식이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호기심과 흥미와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돼요. 빨로 초갈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갈색, 이 네 가지의 조합이 한 플레이팅 안에 있으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이 플레이팅에 빨로 초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꼭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비주얼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겠죠. 맛도 좋아야 되고 경험적인 측면도 물론 필요하겠죠, 손님들한테. 다만 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빨로 초갈도 안 되어 있는데, 플레이팅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을 건드려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플레이팅을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뭐 라이트룸이라든지 사진을 자동으로 보정해주고 편집해주고 진하게 만들어주고 색 보정을 알아서 해주는 뭐 그런 어플들 좀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게 힘들다면 사진 찍는 구도나 방식들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이 손님들이 궁금해서 찾게 되고 한번 경험하면서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첫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계속 조금씩 오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소리가 좀 잘 들어갔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하와이에 와서 여러가지 좀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콘텐츠로 만들려고 즉석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계속 찍다 보니까 화면이 잘 나오는지 수음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체크를 못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손님이 우리 매장을 찾지 않는지 한번 댓글로 좀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장님들도 이 댓글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장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